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50번은 박정대 시인의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시입니다. 이, 이 시를 우선 읽겠습니다.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생에 복무하고, 누군가는 히히히 말을 달려 생에 당도하고, 누군가는 날개를 퍼덕여 가까스로 생을 이룩한다. 복무하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 그 어디에도 생은 없고 생은 있다. 별, 허공의 무안에 걸려있는 빈 의자 하나, 삐그덕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새벽의 새 한 마리,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시.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그 상지가 연구소 여름호 2025년 여름호에 게재된 시인데 자기가 시인 스스로 선정한 5편의 시를 실린 것 같아요. 이거는 시화서상 2024년 겨울에 실렸던 거를 재수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박정대 시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근대의 논리, 그지? 근대 담론의 논리가 잘 들어맞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그런 거 많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서도 환경 같은 것도 환경 보호가 근대 담론이었다면 였다면 인간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환경 보호가 옛날에 이 근대 담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생태학, 그지? 인간도 어, 지구 생태의 하나 일원일 뿐이라는 생태론 의 대두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또 얘기를 했을 테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다른 데서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시에서예요. 시인이 근대 시인과 달리 탈근대 시대의 시인은 시 창작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죠? 확립돼 있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지. 기준, 기준이 없고,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거죠. 없는 상황에. 에 있어서. 그래서 상황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를 쓸 때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서정시를 쓰는 근대 시인과 달리 탈근대 시인은 상황이라서 시를 쓸 때마다 그 시를 쓰는 방법론, 창작 방법론도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대 시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근대적인 정서를 위해서는 근대 시를 써도 되지만 좋겠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서 현재 진행되는 탈근대 시대의 이 경험을 쓰기 위해서는
시창작법. 그러니까 시인마다 시인 나름대로의 시창작법이 요구되는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들 이거 이런 이게 아까 위에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 끝엔 물론 시예요. 맨 끝엔 시잖아. 그죠? 맨 끝에 시인데 그 옆에 기가 아주 너무 이상하단 말이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여기 힌트가 밑에 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 연에 보면 어, 공무하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 여기 삶이라 했죠. 삶. 그죠? 근데 그 어디에도 생은 없고 생은 있다. 이 삶과 생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치? 이때 생은 한자말로 생이죠. 그 산다는 게 생이죠. 생명, 생활할 때 생자. 그죠? 이 한자는 아무리 이 한자말을 모르는 분들도 알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생, 요거죠, 요거. 그죠? 산다. 생명할 때 생. 그죠? 산다. 살아있다. 그지? 산다. 살다. 그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이 살다라면, 위에 공무하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이라는 삶이 하나 있는데, 그 어디에도, 또 그다음에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생이 살다라고 그럴 때도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생이, 생이 없고 생이 있다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어법이죠. 그 생이 삶과 생이 좀 다르게 생각됐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 다시 올 거예요. 삶과 생 한자말로 생이고 이건 같은 삶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 한국어와 한자어라는 어, 차이 외에는 같은 그러니까 기표적 기표적인 차이 외에는 같은 의미 같은 기의 그러니까 의미를 음, 내포하고 있는데 박정대 시인은 굳이 이 두 개의 개념을 아주 심하게 나누고 있죠. 그죠? 극단적인 으로 다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예요. 이게 혼란이 개념적 혼란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문제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지기 질문 1. 그러니까 생과 삶이 두 개가 단지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 그지? 기표적 차이일 뿐인데 그 두 개를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지금 어떻게 이 뭐가 이렇게 다 크게 다르냐고. 두 번째 질문 둘. 응, 응. 질문 둘은 생에는 삶은 하나인데, 그지? 삶은 하나, 그지? 뭐뭐 하는 삶 그리고 그 형용사가 붙어 있죠. 앞에 주주 뭐뭐뭐 하는 삶, 이라는 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단 하나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생은 없고 있다. 나는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동시 공존, 정존 상황을 그지?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생은 없고 그 어디에도 생은 있다. 에브리웨어지요. 그죠? 모든 곳에. 그지?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는 모든 곳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생은 있고 없다라는 병존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모순어법처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말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이거를 모르면 이 시를 읽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짐작은 누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의 맨 끝에
뭐 별, 허공의 무한에 걸려 있는 허공의 무한이라는 단어, 그죠? 어? 그것도 이거 이상한 말이죠. 근데 여기 별이 있고 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은 뭐냐면 별은 허공의 무한에 걸려 있는 빈 의자 하나 하고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소리겠죠, 그죠? 이때는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별이라죠. 하늘에 있는 별이 허공의 무한이란 말 자체가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삐끄덕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새벽의 새 한 마리. 그러니까 새는 지금 세계상 속에 있는 건데, 그지?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왜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내려앉을까요? 빈 의자에 앉으니까. 그 새가 빈 의자에 앉는 소리예요. 새벽에 새가.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세계하고 무관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세계는 새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뭐예요? 나는 이 시를 박정대 시인의 선언이죠. 근데 실창작법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왜 탈원의 실창작법이냐면 근대시는 근대 문학은 시를 비롯한 시와 소설을 비롯한 근대 문학은 현실의 반영론이라고 들어봤죠? 반영 또는 재현을 목표로 하는 그죠?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묘사하고 그죠? 그래서 묘사, 재현, 반연, 그지? 음, 음? 이게 그 기본적으로 미메시스라고 그러죠. 미메시스 이런 이게 근데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세계가 아니라 시가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탈근데 그래서 이런 음, 현실 먼저고 그 다음에 문화, 그지? 그 현실 경험, 뭐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어, 문학 창작, 그지? 시 창작, 이 근대적, 그지? 하고 체계가 전복되어 있어요.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야? 지금 박정대 시인의 사상은 문학 사상은 시가 창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계 창조가 나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거꾸로 돼 있죠. 완전 뒤집어져 있죠. 그치? 그 시청작이 먼저고 세계 창조가 뒤에 있단 말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탈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를 위한 기초를 어, 형성하는 구축하는 담론의 핵심은 시적 상상력, 포에틱 이미지 네이션이라고 필자가 주장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근대 시대는 이미 제도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므로, 그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활동의 직접 경험을 어, 한 후에 문학 작품으로 그런 경험에 을 어, 분석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지?
어, 검토해보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아직 탈근내시가 않았단 말이죠.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전복적이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체대를 총체적으로 전복하면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기에 응? 뭐가 없어요. 확립된 확립된 그지? 확립된 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확립된 제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봇과 AI 앞에서 AI의 질주 앞에서 누구도 대책을 뚜렷이 제시하지 이미 그 발명 그걸 발견한 어, 발명 가를 비롯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죠? 위험성을 노벨 노벨상 수상자조차 그저 위험성을 어,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어, 어떤 그지 기존의 산문적인 사고 체계로 어? 분석할 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없는 혼란 난경에 어떻게 앞들어갈지 현실 앞에서 시적 상상력이 우리 보통 소위 창조력이라고 라는 말로 어, 이해하게 되는 시적 상상력이 거의 유일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대 시인이 주장하듯이 응? 이 세계, 어, 이 세계는 디스월드죠. 디스월드, 즉 지금의 세계, 즉 앞으로 형성되어 나갈 세계는 응? 그러니까 하근대 세계는 지적 상상력에 의해 조금씩 구축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계가 어, 눈앞에 전개되어 이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다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가 만드는 이 세계 지금 이게 이 세계가 난리 났죠. 이 세계 AI가 만든 이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도구는 시적 상상력이고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종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는 지금은 한 장의 종이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박정대 시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요 얘기는 필자에 이거는 아예 여기 설명이 작으니 없으니까 필자에 인간 경험에
4단계 담론. 담론을 적응하면 어, 어느 정도 설명이 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시인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어,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뭐랄까 구조, 그지? 의미 구조를 어,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는 시적 상상력의 의미 구조일 것이고, 그래서 이건 팔근대 담론의 의미 구조이니까 어? 미래 인류의 의미 구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지? 이 의미 구조를 하나 아이디어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왜 이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지? 이게 살근대 담론의 의미 구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나는 일, 육체, 물질, 이, 생각, 사상, 상, 감정, 정동, 사, 영성의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간 경험이 차원으로 인간 경험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왜 이런 구성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근대와 살근대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근대 세계관에서는 이 생각, 사상, 이념, 그죠? 생각, 사상을 음, 중심으로 이성 중심주의죠. 이성 중심주의니까 생각 사상을 중심으로 음, 감정, 그러니까 아니죠. 육체, 물질을 뭐예요? 과학 탐구, 그지? 객관적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물질을 여기며,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과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그다음에 어, 중세적인, 중세적이고 전근대적인 영성은 배제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미신, 그죠? 점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거 뭐가 비교하냐면 탈근대 담론이에요. 탈근대 세계관에서는 이거는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감정을 그래서 탈근대 정동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근대는 감정이라고 썼는데 완전히 다른 종류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수성의 표현이에요. 둘 다. 이게 이제 둘 다 감수성의 표현인데 느낌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근대 시대에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탈근대 시대에는 정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지? 이렇게 구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그 탈근대 시대에는 정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요. 탈근대 영동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육체, 물질의 차원이 복권되면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죠, 소위 몸의 응? 응?
그래서 새로운 생각, 가상이 예, 등장하고 있다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보고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에 내부 세계의 C는 그게 뭐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은 이해가 좀 쉬워요.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말쓰냐면 영성, 그지? 영성 차원에서 나오는 시, 그지? 이게 팔근대 적인 시지. 그지? 그러니까 맨 끝에는 내부 세계라는 게 영성 차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세계가 세 번 있는데 그 내부 세계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 차원이란 내부 세계에서 나오는 시를 말해요. 그럼 위에 두 개가 남았는데 위에 두 개는 이건 가설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위에 두 줄은 이행은 제목에 제목에 위에 이행은 이거는 제목 위에 이행은 이건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필자의 가설인데 은 위에 거가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 외부 세계는 외부 세계 그러니까 내부 세계가 어, 정신의 외부 세계는 물질 정신이 내부 세계죠. 생각 정신이 근데 그게 물질 그지 물질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거꾸로 할까? 정신이 물질로 표현되고 그 물질이 우리 감정 그지 감정인데 이때 이게 내부 세계죠. 외부 세계는 뭐냐면 육체죠, 육체.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정신, 요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요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감정, 요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설명하면, 요걸 다시 설명하면,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물질 세계, 물질 차원의 그러니까 외부 물질 차원에 관한 생각, 그지? 생각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외부 육체 차원에 관한 감정, 그지? 와, 정서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예요? 영성 차원의 바탕을 둔 시의 행동, 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 본 말하자면 뭐 온갖 게 다 되겠죠. 생각해 보면. 근데 나는 이렇게 이제 우선 일단 읽어봤다는 거죠.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밑에 좀 보면 그렇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좀 읽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밑에 거를 좀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래서 보면 아까 두 번째 했던 거 있죠. 두 번째 연. 복무하고 당도하고 이륙하는 삶. 이건 무슨 삶이에요? 이거는 외부 세계의 삶이죠. 그거에도 생은 없고 생은 있다. 이 생은 없고 생은 있다는 영성이겠죠. 그러니까 시가 박정대의 시가
현실 세계, 살, 을, 외부 세계로 어, 합쳐서 그냥 그 두 줄 있죠. 정신과 육체, 정신은 물질, 물질의 물질로 인한 정신, 그다음에 육체로 인한 감정 등 외부 세계로부터 만난 경험, 그지? 감수성, 그런 하여튼 뭔가 덩어리가 있겠죠. 그런 직접 경험,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직접 경험을 예, 새롭게, 그죠? 현대 시대의 어, 격변한 현실 속에서 영성 차원의 정동으로 읽어내려 한다고 볼 때, 이 공허하고 공허하고 이룩하고 당도하는 삶은 공허하고 이룩한 당도하는 삶은 현실에 그러니까 관찰된 그치? 목격된 삶은 관찰되고 목격된 삶 현실의 삶 그지 그지 현실의 삶 현실의 현실 경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음, 진짜 경험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지 생이라고 할 수 있을 진짜 경험을 그지 진짜 경험이 뭐예요? 영성 그지 현실을 넘어선 영성적인 진짜 경험을 음, 찾으려는 시작 시작업의 어, 작업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마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이라는 그걸 왜 요거 이제 앞에 거는 저절로 읽어졌죠. 좀 이따 그거는 정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복마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이라는 그런 삶, 현실 세계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어디에도 에브리웨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 그 어디에도 생은 없고 생은 있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 생은 있고 생은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시죠. 그 어디에도 생은 있고 생은 없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생은 있는 사람, 생은 없고, 생은 있는 사람, 생은 없고, 생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영성사상, 그지? 영성의 차원으로, 그지? 근데 물질 중심의 물질적 사본주의, 그지? 예, 에서는 의 관점에서 보면 영성적 삶, 즉 생은 없을 수밖에 없으며, 예, 없지만 영성 차원과 연결된 칼군대 정동의 눈으로 본다면 온갖 곳에 모든 곳에 생은 있다. 어?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 거꾸로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걸 보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일이 거꾸로 갈게요, 이제. 이건 이제 경험에 관한 얘기죠. 근데 경험에 관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생에 봉응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히히익 말을 달려 생에 당도하고, 누군가는 날개를 퍼덕여 가까스로 생을 이룩한다. 이게 누군가?
누군가, 그지? 누군가가 계속 처음부터 있어요.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그 누군가는 뭐예요? 삶의 주체란 말이죠. 삶의 주체. 문장의 주체죠. 주어. 어? 주어. 그죠? 가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뭘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은 라는 문장 구조는 이거는 서술이죠. 그죠? 주체, 주어, 주체의 행위에 관한 행위의 서술. 이거 누구 뭐 한다 이거잖아. 그죠? 이거 뭐 한다 이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누가 뭐 한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가 아닌 이유가 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 보이지만 뻔하고 당연한 묘사처럼 보이지만 이연에서 삶과 그러니까 현실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삶에 복무하고 당도하고 이륙한이라는 구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복무 이어져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당도 이륙. 응? 여기도 복무 1년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 이륙. 그치? 그대로잖아. 그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요 현실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1년에서 1년에 세 가지 현실의 삶. 그지? 삶이 예, 중요하지 않고, 그지? 뭐가 중요해?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 있는 영성 차원의 생, 생의 그, 소유 여부, 존재 여부, 여부가 어, 의미의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어, 왜 당연했어요? 기존의 관습적 사고에서 볼 때, 음? 당연한 모습이지만 볼 때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재독할 때, 다시 읽을 때,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다시 읽을 때, 특히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음에 읽을 때, 처음에 관습적인 독해를 할 때, 응? 근데 세계관으로, 응? 응. 근대 세계관을 기준으로 하여 읽을 때, 응. 이 뻔한 말을 왜 하나? 예, 그, 뭐랄까. 너무, 산문적인, 이게, 표현, 음젓하지만, 다시 읽을 때, 그러니까, 특히 전혀 다른, 탈근대 세계관, 즉, 영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누군가, 즉, 누군가는 뭐야? 거의 모두니, 우리 모두의, 운명의,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삶과 생을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는 복무라는 단어 찾아볼까요? 이 세 개 단어 이제 찾아놨으니까 복무는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쓰음 이런 거고 당도는 어디에 도달함 이륙은
비행기 따위가 날개에 땅에서 떠오름 이런 거죠. 이 세 줄을 다시 보면요.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생에 복무하고 한 사람은 걸어가요 그냥 그지? 두 번째는 말 타고 가요. 세 번째는 날개를 퍼득여 가까스로 생을 이룩한다 그랬단 말이죠. 일행과 이행, 일행과 이행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행의 도보 여행과 이행의 뭐라 그럴까 가속도가 붙은 보조 도구 여행은 어떻게 돼요? 빈부의 격차 등 응? 발전, 그지? 문명 발전의 음, 음, 결과, 그 진보죠, 진보, 그죠? 음, 진보의 결과에 관한 설명, 설명. 음? 그러니까 누군가 걸어서 겨우 임무를 마쳤는데 두 번째는 말을 날려서,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날개를 퍼득여서 또 이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이에요, 생. 우리는 이 생이란 단어를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뭘 읽었어요? 그냥 삶과 같은 말이라고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생, 삶으로 읽게 되지만 이연의 근대적인 삶과 근대적인 영성적 생활, 생의 서로 차원적 차이를 어,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삶의 묘사가 아닌 듯. 그치? 생에 복무하고 생에 당도하고 생을 이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가 이 생을 날개를 퍼득여 가까스로 요 말이요. 이 끝에가 결론인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 날개를 퍼득여에는 어디 있어요? 아까 새 한 마리. 그 새가 이 박정대 시인이 보여주려는 내부 세계, 외부 세계, 내부 세계, 외부 세계, 내부 세계 시하고 동일시 되는 게 새 한 마리잖아요. 새벽의 새 한 마리. 그 세계의 새 한 마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응? 박정대 시인의 이 시의 세계에서 궁극적 영성, 응? 차원의 발현, 시처럼, 그죠? 시처럼, 여기서 발언의 발현의 상징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응? 그냥 새 한 마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그러고 그게 그런 거가 하나가 이 밑에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근거, 근거 1은 바로 아래의 중첩 구조의 음, 결론, 어인 시와 어? 이연의 세와 가 1대1 대응된 거. 그지? 우리 즉 시, 세. 세 누가 먼저 났을까? 세, 시라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죠? 그게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래서 새가 영성 차원의 상징이다. 이 시에서는 적어도. 두 번째 근거 2. 근거 2는 바로 위의 중적 구조의 이 새는 결호였지만 아래 중적 구조. 이건 위죠. 아래 연에. 이건 위연이죠. 위연의 중적 구조는 저 별하고 허공에 있는 여기가 별이죠, 별. 그지? 그러니까
별, 세. 나는 1대1, 응? 대응, 을, 응. 대응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쭉 결합하면 별, 세, 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다시 보면 1과 2, 1년과 2년에서는 이론이었고 3년과 4년과 5년, 그지? 1년과 2년에서는 2년은 이론적 제시였다면 3, 4, 5년은 그지? 창작품답게 이미지로 어, 표현하였는데 3, 4, 5년의 구조가 어, 기본 구조가 바로 이거죠. 함수원의 기본 구조가 라는 점에서 이게 핵심 음, 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해준 이거 요렇게 만들어진 거. 요 별, 새, 시로 만들어진 요거 이제 다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보면 별, 새, 시로 만들어낸 창조된 이 시작품. 이야말로 하나의 세계인데 이건 새로운 현대 시대의 세계.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가 세 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아까 제대로 해석 안 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 이건 뭐예요? 별하고 허공에 무한에 걸려 있는 하나의 빈 의자 하나 하고 삐그덕 소리 내며 내려앉는 새벽의 새 한 마리. 그다음에 내부 세계, 외부 세계, 내부 세계, 외부 세계, 내부 세계 시. 요거요. 가만 보시면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첫 번째 내부 세계, 외부 세계. 첫 번째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 이거 같아. 첫 번째 내부 세계, 외부 세계. 이건 아까 내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신, 물질. 그지? 그렇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뭐예요? 별이라는 게 이라고 본다면 어? 본다면 허공에 의자 물질이죠. 빈 의자 하나, 그죠? 의자 하나. 나는 의자, 그냥 의자가 아니죠. 하여튼 좀 복잡한 의자예요. 허공의 무한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허공의 무한은 영적 세계, 그지? 허공의 무한, 즉 영성 타원과 연결되어 있는 의자 하나라는 물질성. 동은 왜 동원됐냐면 별이라는 그지? 뭐예요? 정신. 그지? 이 별은 우리가 별은 익숙하죠. 우리가 정신인 거는 그죠? 칸트의 별도 있고 윤동주의 별도 있단 말이죠. 그죠? 윤동주나 칸트 등 우리한테 익숙한 그지? 음, 칸트나 윤동주 등의 작품에서 아주 익숙한
별이라는 응? 핵심 정신, 응? 정신을 응, 응, 뭐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제 요거 그러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새벽 이건 뭐야? 두 번째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야? 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감정 그다음에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라고 본다면 육체는 뭐예요? 새벽에 새 한 마리. 지금 무슨 새 한 마리예요? 이거는 영성의 사원이 육체적으로 발현된 새벽에 새 한 마리가 아, 불러일으키는 음, 음, 보이는 만드는 어때요? 감정, 정동이죠. 삐그덕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이러한 방구성의 을, 을 대표한 음, 표현을 것이 표현이라는 거를 진짜 한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틀이 맞죠? 어느 정도 틀이 맞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보는 데서 내가 보는 만큼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새 한 마리가 육체성이라면, 그지? 한 마리가 육체성이라면 삐그덕거리면서 내려앉는 어쩌고 그러면 그거 소리를 내면 내려앉는 그런 뭐예요? 그거는 감성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감성의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감성의 표현이냐면 음, 새벽에 새 한 마리라는 이 육체로 나타난 감성의 표현인데 삐그덕 소리를 내려앉는 이 감성의 표현은 음, 이러한 감성의 표현은 이런 감수성은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가 아닌 영성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뭐예요? 그 허공에 무한에 걸려 있는 비의자 하나, 그 별의 새가 얽혀 있는 그 중이기 때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걸쳐 않는 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의자가 왜 삐그덕거리겠어? 의자가 있으니까 삐그덕거리겠죠? 그 의자가 뭐야? 그 허공에 있는 의자잖아요. 그 허공의 무한에 걸리는 건 영성의 세계에 걸리는 거죠. 별이 영성의 세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별에 걸려 있는 그 의자에 삐그덕 소리 내가 앉으니까 그 새 한 마리가 앉는 그 감성은 근대적 정서가 아니라 탈근대적 정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나면 이 마지막에 이거 내부 구조의 외부 구조의 내부 구조의 외부 구조의 내부 구조의 요 말에 여기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 읽기를 해봤는데 어, 내가 하는 거는 이 뛰어난 이 박정대 시인의 시를 어, 이거 어려워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하나 이렇게 접근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또 와서 그지? 접근하게 하고 이 뛰어나고 중요한 시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읽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면, 이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약간 뭐라고 보여져요? 구조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세계를 말하는데 새로운 시세계를 그러니까 박정대 시인이 탈근대의 새로운 시세계를 박정대 시인이 탈근대 시적 상상력의 표현 형식, 시의 구조를 제안하는 것으로 하나의 구조죠. 보입니다. 이 시는 그지?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 그러니까 시적인 이게 지금 이게 탈근대 시의 어, 형식, 그지? 형식 모델이라면 그 내용 모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특집에 수록된 음, 다섯 편의 시 중에서 수록된 다섯 편의 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 중에서 한 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적절한 게 있었어요, 또. 그래서 내가 각주를 하나 옮겨놨어요. 아주 적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한 사례가 있다는 거는 이 탈근대 시의 내용 모델이 적절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아서 박정대 시인이 어느 정도는 의도한 이런 이 필자의 이러한 읽기 과정을 어느 정도 의도하거나 예상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 손바닥을 맞대듯이 짝 맞게 했다고 보여진다고 행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스본 무용총사라고 그 다섯 편 중에 마지막 시에 나와요. 그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혁명의 불가해성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과 혁명. 이거 바로 이거 사랑과 혁명의 불가해성.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해군대 혁명은 다정함, 사랑 중에서도 어, 다정함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영적 혁명, 영적 전환, 음, 영적 전환이거든요. 이 영적 전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아니죠. 폭력적인 근대 혁명,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과 달리 탈근대의 이런 사랑의 혁명은 어? 지금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되죠? 즉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어디 나오냐면 이게 천불교의 불립문자 등 어? 언어적으로만 소통이 불가능한 영적인 경험을 이게 이제 내가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말한 거 연결이 되면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불가할성은 이게 불가항해한 건데 사랑과 혁명의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과 세계죠. 그죠?
인간과 세계에 그러니까 사랑과 혁명의 대상인 인간과 세계에 불가해성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알려져서 뚜렷하게 이해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해가 되잖아요. 빵을 달라, 뭐 자유를 달라, 그지? 근데 지금 이 살근대 혁명은 영적인 깨침처럼 불가한 해성의 음, 모습으로 음, 인간 개인이나 세계에 음, 나타난다, 온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물론 사랑과 혁명의 대상이긴 하지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이런 탈근대 혁명을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시끄럽게 이것도 굉장히 길게 설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가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나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는 잘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죠? 아름다운 불가해성이라는 거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불가해성. 이게 지금 말하는 아까 그 프랑스 혁명처럼 폭력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대 혁명은 무조건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어, 근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법 음, 격과학원 미분법적 대립에 바탕하는 근대 예, 예, 혁명이 무조건 폭력적이지만 음, 육체적 물질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혁명이니까 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끼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즉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혁명을 하고, 그렇지만 방법론은 다르겠죠. 사랑이 먼저라서 혁명을 하는 수도 있고, 혁명을 위해 사랑할 수도 있고, 그지? 이거는 행위자일 경우에 그렇단 말이죠. 이 누군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까 말한 형식에서 본 거 있죠. 그죠? 이번에 아까 위에서 읽은 1년에서 위의시 1년에서 만난 누군가가 근데 자 에고라면 이곳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누군가는 음? 근데 근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과 혁명을 위해 시를 쓴다. 그치? 사랑과 혁명을 위해 아까 내가 위에서 말한 세계도 그렇죠.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있죠.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적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시하고 비교해 보면 혁명 근대에서 살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의 초기 단계 즉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로 이 세계 그지? 즉 밝은데 세계를 조금씩 음, 음, 만들어 형성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예, 누군가는 사랑과 혁명을
예, 시를 쓴다. 이 부분에 라는 행은 뭐예요? 밝은데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죠? 이거는 지금 사랑과 혁명을 해서 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행위는 봐요. 시를 쓰는 행위는 이게 뭐다, 의미적으로 뭐다라고 딱 설명하잖아. 뭐다? 사랑과 혁명의 불가역성을 이해하는 하려는 부단한 행위며 끝없는 행위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면 위에 저 아까 위에서 본 걸 쓰고 뭘 써요? 그럼 여기 쓰는 거죠. 그지? 타근대 씨를 시창작의 내용과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창작의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앞으로 시를 써야 되죠?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들어있죠. 두 개가 너무 짧게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과 혁명의 공동선을 쟁취하려는 개인적 사투의 흔적이다. 어렵게 썼지만 쉽게 쓸 수 있죠. 사람과 혁명의 공동선이 뭐냐면 음, 살근대 공동체가 사람과 혁명이란 공동의 어, 선을 어,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 이런 데리다의 어, 다가올 민주주의라는 탈근대 사회를 쟁취하려면 진짜 상상력의 힘을 가진 시인이 개인적으로 사투하여 남기는 흔적, 즉 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랑과 혁명의 불가역성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행위가 될 것이며 언젠가 어, 이해 가능하게 된다면 그건 근데 세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될 것. 진짜?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혁명을 하고 누군가는 시를 쓴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지?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하고 그러니까 근대 혁명의 행위잖아. 라면 그런 뜻이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 혁명의 믿지 않는다니 그런 뜻이겠죠? 그건 선택이죠, 뭐, 그죠? 야, 네가 말하는 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지? 누가 말리겠어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멋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멋진 말이죠. 그러면서 박정대 시인의 수주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지? 박정대 시인은 새로 써나는, 응? 그지? 커트로는 근대사회 소재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듯 하지만 바로 위의 시에서 보여주는 밝은데 시 창작 그 형식적 측면과 음, 이 각주에서 방금 이거 밝은데
창작법을 내용들 훌륭히 훌륭한 모델이니까 응? 근데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 하는 모든 일을 다 했, 모든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저는 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분석한 거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물론 산문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까지 본문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50번이요.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시. 정대. 누군가는 걸어가면서 생에 복무하고, 누군가는 히히히 말을 달려 생에 당도하고, 누군가는 날개를 퍼덕여 가까스로 생을 이룩한다. 복무하고 당도하고 이룩하는 삶. 그 어디에도 생은 없고 생은 있다. 별. 허공의 무한에 걸려있는 빈 의자 하나. 삐그덕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새벽에 새 한 마리.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의 시. 이 세계는 시가 적힌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